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오늘 저 프린트물 2개가 나왔죠? 하나는 아직 저기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 교재에 대한 프린트물입니다. 진도표. 저는 진도표를 참 잘 줘요. 요약집도 진도표 나갔지만, 이제 문제풀이 교재도 진도표를 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일단은 이 문제풀이, 교재도 진도표대로 나갈 거예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는 대로, 빨리 끝나면 10분 정도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는 대로 해서 진도표들을 일단, 어디다 붙이시게? 거기다가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그리고 저 요약집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할 때는 그 파트별로 요약 정리를 아주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집을 먼저 공부해 오시면 좋겠는데 아마 요약집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계시니까, 지금 진도 나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기억력 그냥 되살리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고 뭐 못 알아듣겠니 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아예 안 할 겁니다. 아예 요약 정리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로 요약 정리를 한 번씩 간단하게 해주고 그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고 할 거니까 요약집을 반드시 일단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도표들을 미리미리 좀 풀어오세요. 근데 푸는 방법은, 이거 풀고 답 체크하고 해설 다 보고 틀린 건 다 체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린 건 다 체크하고 하면 저는 뭐 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듯이 체크해 오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쭉 보면서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물론 여기 해설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지 말고 문제만 보고 일단 맞는 거 이렇게 한번 해서 오세요. 그럼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 오시면 빠르게 풀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아마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파트별이니까 저기 뭡니까 40문제 40분 뭐 50분 이게 아니라 조금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일단 예습해 오시고, 예습해온 거하고 안 해온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하루는 예습 안 해오시고 수업 듣고 하루는 예습해 오시고 수업 들어보세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부터 아직 뭐 문제가 프리교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일단 하시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번 주에 주임법 상임법 배웠죠? 지금 오늘은 부동산 실명법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거 뭐 어디 갔냐 이거? 자 보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거 물어보죠. 이 법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은 뭐를 금지하는 법이다? 자, 이 법은 뭐를 금지하는 법? 명의, 신탁, 약정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랬죠. 저기 보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명의신탁이 뭐예요? 명의신탁이란 실권리는 본인이 보유를 하고 등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명의 놓는 것을 뭐라 한다? 명의신탁. 자, 160페이지입니다 지금. 명의신탁이란다. 자, 명의신탁 왜 해요? 이유. 일단은 명의신탁한 이유. 이 민법 지금 어디쯤 하고 계세요? 진도 다 나갔어요? 어제가 끝난 것 같은데 진도 다 나갔어요? 어쨌든 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진도 나간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자, 일단 실명법 특별법은 배웠을 겁니다. 자, 이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가 뭐다? 하는 이유가 조세포탈,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 물건을 어떻게 한다? 숨겨놓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는 명의신탁은 물건을 숨겨놓는 거예요. 내 건데 다른 사람한테다
숨겨놓는 것이 명시탁이다. 자, 그러면 이때 명시탁 약정이란, 자, 숨겨놓는 것을 명시탁이라고 그러고, 남한테 숨겨놓는 것을, 그것을 둘이서 어떻게 하면, 약정을 하면 명시탁 약정이 돼 있죠. 야, 네가 내 거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이게 약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명시탁 약정이란, 자, 거기 뭐 용어 간단하게 보야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 놓는 거 뿐만 아니라 물건을. 자, 물건이 뭐예요? 물건. 응, 그러니까 물건이란 채권은 뭐예요? 그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저기 그거는 1월 달 얘기고, 자, 지금은 이제 물건 하면 뭐가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자, 이게 나와야죠, 이제. 채권 하면 임차권 뭐 이런 거 나오고. 자, 일단 보죠. 자,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일 뿐만 아니라 물건,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면 이것도 명시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가등기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약정에는 위임이나 위탁매매라든가 추인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명시탁에서 신탁자하고 수탁자 있죠? 신탁자는 누구? 명의, 신탁자는 누구예요? 실권리자. 그다음에 수탁자는 누구다? 예, 수탁자는 등기부상, 등기를 받은 사람이죠.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를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명시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신탁자, 수탁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분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실명 등기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시탁 약정, 효력 어떻게 돼요? 명시탁은 무효이다. 그래서 효력 규정했죠.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어떻게 돼요? 등기도 무효다. 약정도 무효고,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효 예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제3자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명시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명시탁 약정이 아닌 거 뭐예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시탁 약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목적이 어떻게 한다? 뚜렷하죠. 담보 목적이라는 것이 뚜렷해요.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시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뭐였죠? 다만 이제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어떻게 돼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일명 뭐라 그랬어요? 상호명시탁. 자,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땅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합니다. 뭐 지분 5대5라든가 6대4 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하죠. 해놓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A는 여기서 집 지고 살고요. B는 여기서 집 지고 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담장까지 딱 쳤습니다. 담장까지 딱 쳤어요. 그러면 일단 A는 요거를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담장까지 다 쳤으니까. 근데 등기는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이거를 명시탁한 건 요것만 등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등기했으니까 이걸 명시탁한 거고, B는 요것만 등기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등기했어요? 여기까지 등기했죠. 이걸 명시탁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명시탁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상호 명시탁이라고 합니다. 자, 상호 명시탁은 명시탁 약정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 예, 아니까. 이건 숨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명시탁의 본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명시탁 본래 목적은 세금이나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숨겨놓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숨기는 게 아닌 거예요. 가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국민 뭐 무슨 부동산 신탁 이런 데 신탁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일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명시탁 약정인 경우 있죠. 명시탁 약정. 자, 종중재산, 부부간의 재산, 종교단체. 자,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 등기하나요? 대표자, 즉 종손 명의로 많이 해놓죠.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몇 번 봤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 얘기했었죠. 종중재산을 종손, 대표자 명의로 해놨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예, 상속 딱 해가지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거 갖고 싸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자, 이거 원래 종중은 총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종중 총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손명의로 해놨으니까 이건 명의시탁이에요. 명의시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부간의 자산. 자, 남편 재산 누구 명의로 해놨다? 부인 명의로. 부인 재산 남편 명의로 해놨다. 자, 이거 명의시탁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이거 모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명의시탁은 숨겨놓는 거라 그랬죠. 이거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종교단체 산하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하는 거. 제가 이건 뭘 예를 들어서 교회 얘기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거 운영하는데 원래 별도의 재산, 별개의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걸로? 교회 걸로다가 해가지고 한 거. 이것도 명의시탁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거는 원래 이제 숨겨놓는 겁니다. 숨겨놓는 건데 이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면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는 효력규정, 벌칙규정,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숨겨놓는데 이거 적용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흔히들 뭐예요? 관행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세포탈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자, 효력규정, 약정 무효다, 등기 무효다 이거죠. 이 적용되지 않고 벌칙,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랍니다. 자, 명의시탁 약정이 해당되는 것과 명의시탁 약정이 해당되지 않는 것 시험 문제 아주 기초 문제 상중하에서 한 문제로 잘 나와요. 의외로 제가 모의고사에 잘 내거든요. 근데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약정인 거와 아닌 거 구분 정확하게 좀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시탁 약정의 유형 부분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이자간 명의시탁 보겠습니다. 자, 이자간 명의시탁 둘이 사는 거죠. 자, 이제 이자간 둘이 사는 거다. 이전시켜 놓는다 그래서 이전형 등기넘겨놓으로 해서 등기명의시탁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자간 등기명의시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 제각각이 얘기해요. 자, 여기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A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세금 많이 나오죠?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네가 좀 갖고 있어. 얘한테 숨겨놓는 거죠. 명의시탁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다? 숨겨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와 B와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넘기게 되죠. 자, 등기 원인이 뭐 대부분 뭘로 많이 해요? 이렇게 넘겨놓은 게 등기 원인은 매매 형태로 많이 하죠. 등기 원인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뭐다라는 게 이제 떠올라 주면 되죠. 자, 매매 형태로다가 일단은 대부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신탁자 누구예요? 신탁자는 A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 누구예요? 얘가 수탁자가 된다 그랬죠. 자, 실권례자가 신탁자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수탁자가 되는 거고 A와 B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이로 인한 물권 등 등기 어떻게 돼요? 무효다라고 하죠.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 A한테 그대로 귀속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원위치된다. 원래대로 위치된다. 원래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자간이지만 여기서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대내적으로 봤을 때 대내적은 뭐라 그랬어요? 대내적은 지네들끼리 봤을 때 이게 대내적이에요. 실제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은 여러분들이 이걸 쳐다봤을 때가 대외적입니다. 자, 이때는 뭐가 된다? 실제 소유자가 B로 보이죠. 그래서 얘가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먹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A 입장도 있을 것이고 아마 B 입장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수탁자가 어떻게 된다? 얘한테 팔아먹어 버립니다. 얘는 뭐가 되고? 제3자가 되고. 이 제3자 어떻게 돼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자, 선이 그 다음에 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알았든 몰랐든 대응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었죠?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은 자 얘가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자 여기에서 신탁자가 제3자에게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어떻게 돼요?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만 얘가 뭐 한다면 103조와 관련된 위반 적극 가담했다면 일단 무효가 된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예,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는 무조건 제3자를 팔았을 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자간 명의신탁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중간 생략형 있습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어요. 중간에서 생략된 형인데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더라. 자 여기에서 A는 뭐고? 매도자고 자 매도자고 그 다음에 얘가 매수자입니다. A와 B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A와 B에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런데 자기 명의로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세금 많이 나오죠? 누군가가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는 C한테 가가지고 내가 땅 사는데 네 명의로 좀 해줘. 부탁을 하죠. 그래서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B는 다시 A한테 가서 부탁하죠. 사기는 내가 사지만 등기는 누구한테 해줘? 얘한테 해줘. 부탁합니다. 그래서 A는 C한테 등기를 넘겨놓게 된다. 이게 중간에서 생략된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이렇게 되죠. 자 봅시다. 여기서 신탁자 누구예요? 신탁자는 누구? 실권리자. 예, 예.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죠. 수탁자 누구예요? 예. 등기부상. 얘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탁, 수탁 사이에, 자, B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돼요? 무효이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어떻게 돼요? 무효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원 위치된다 그랬죠. 원래대로 자 항상 이런 머릿속에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원래대로 귀속한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한다? 예, A한테 귀속한다. 뭐 여러분들 이제는 거의 다 공부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얘한테 귀속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등기 뭐가 되죠? 의무자. 얘가 등기 의무자죠. 얘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그럼 얘는 얘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되면서 다시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적법한 계약이죠. 유효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이제 해지합니다. 야, 이제 명의신탁 끝났으니까 등기 도로 나한테 넘겨줘. 누구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는 지금 C한테 넘어갔죠. 누구한테 등기 요구를 해야 된다? A한테. 왜? 계약의 당사자죠. 그럼 A는 등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디로 등기 이쪽으로 넘어가 있죠? 이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에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 잘 하나요? 매도자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4년, 5년 어떤 경우 한 10년 뒤에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매도자가 사라질 수도 있죠. 또 매도자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그거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안 해주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신탁자가 누굴 대신해서 A를 대신해서 대위한다 그러죠. 대신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탁자가 나쁜 맘 먹고 D한테 팔았다. D는 뭐가 되고요? 제3자가 되고 제3자에게 어떻게 돼요? 선의하게 불문하고 대응할 수 없다라는 부분. 얘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횡령죄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중간 생략형의 기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민법에 그냥 기초만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더 깊이 있는 것은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시라고. 그 또 하나 얘기하죠. 저한테 민법 물어보지 마세요. 저번 주에도 누가 민법 물어본 것 같은데 저 민법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는 척만 할 뿐이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죠.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은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뭐냐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고
얘가 이제 매수인입니다. A와 B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등기를 넘기게 되죠. 자, 이렇게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 A와 B 사이에서 등기. 정상이죠. 그런데 옆에 C가 있어요. C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돈을 대준 거죠. 사기에 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형태다. 자, 그러면 아니 그냥 지가 사가지고 등기만 이렇게 넘기면 중간상여처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옆에서 돈을 대주냐, 그죠? 얘가 이런 경우는 얘가 직접 어떻게 돼요? 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못했다 그랬죠.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요. 가격이 오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청약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 해서 돈을 대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계약매 시탁은 여러 유형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요? 농지에서 나와요. 농지 취득하려면 뭐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저쪽에 개발지역이 있는데 땅 사놔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못 받아요, 지금. 농지증을 못 받죠. 그럴 때 거기 있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대신 돈을 줘가지고 사기하는 뭐 그런 형태. 경매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경매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유형.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 누구예요? 자, 실권리자가 누구죠? 예, 그렇죠. 얘가 돈 대준 사람이죠?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된다. 수탁자 누구예요? 예, 얘가 수탁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자, 수탁자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B와 C 사이에서 맺은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그럼 이로 인한 물권 변동 어떻게 돼요? 물권 변동은 매도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매도인이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선이 악이 한번 구분해 봅시다. 선이라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160페이지에 교재 한번 보세요. 요약집 거기 보면 무효의 하단에 160페이지에 하단에 무효의 예외 찾았나요? 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 알지 못할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이나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봅시다. 자,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된다. 그럼 계약의 당사자가 얘예요. 그럼 상대방은 누구예요? A죠. A가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한 사실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등기는, 자, 모른다. 등기는 어떻게 된다? 예,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왜 만들어뒀다 그랬어요? 등기 유효하다. 만든 이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는 A를. 자, 모르면서 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효다. 소유권 너 갖고 가라. 그럼 도로 토해내라. 돈 토해내라 그러겠죠? 그럼 얘가 손해가 나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데 만약에 A가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법적으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악일 때는 등기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매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매는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등기가 유효면 매매도 유효고 등기가 무효면 매매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D한테 팔았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어떻게 돼요?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계약명의신탁. 제가 3월 달에 한번 강의할 때 이거 한번 구분했을 거예요. 했나? 모르겠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분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나올 때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한 거 이렇게 나온다면 뭐예요?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 제공 소리만 나왔다면 이러면 이제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 구분하는 방법. 매수자를 잘 보라 그랬죠. 자, 매수자가 누구라면 신탁자라면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매수자가 신탁자라면 무슨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매수자가 누구예요? 수탁자라면 계약免시탁이 되는 거죠. 구분하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매수자가 수탁자인 관계에서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명시탁? 예, 계약免시탁. 자, 을은 매수자이면서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을은 매수자이면서 수탁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거는 누구다?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세 가지 유형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연도의 교재 163페이지에 보면, 자, 장기 미등기자라는 게 있네요.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어도 여러분들 좀 알고는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공부했죠? 쌍무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제가 공부했던 거. 쌍무 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보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구나 지금.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한번 보세요. 자, 145페이지에 자, 예. 자, 일단 이전 등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조청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렇게 됐죠. 자, 반대급부행위 완료된 날부터 며칠이에요? 예, 60일. 자, 지금 요거는 어느 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고기 구경했으니까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다시 원위치. 근데 이게 반대급부행위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 등기를 안 하면 이때는 장기 미등기자가 돼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장기 미등기자에서 넘어오냐? 외형상 형태가 명의시탁과 같다. 자, 잘 보세요. 매수자가 돈을 다 줬어요. 잔금까지 싹 주고 나서 있는데 등기를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다 준 매수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돈 다 내준 매수자가 실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매도자는 뭐예요? 돈은 다 받았으니까 실질적 권리는 다 없어졌죠.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기만 가지고 있죠. 돈은 다 받았으니까 실질적 권리는 없잖아요. 뭐만 가지고 있는 거?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버리면 3년이 지나면 장기 미등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미등기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 형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저희 지금 시골집이 장기 미등기가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 시골집의 입구에 16평을 남의 땅을 길로 만들어 쓰다가 이제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땅이라고 이제 줘야 돼요. 그래서 좀 비싸게 해가지고 16평을 샀어요. 아, 산 게 아니고 팔았구나. 아, 우리가 샀지 참. 아, 이게 약간 맞다 최근에 내가 산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샀지만. 그래서 샀는데 아직까지 20년 됐는데도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서는 있습니다. 16평인데 매매 계약서는 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장기 미등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투기 목적이라는 이해는 아니라서 하기야 여기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등기를 다 하고 나서 몇 년 이내 등기 안 하면 3년에 등기 안 하면 뭐가 된다?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외형상 뭐가 비슷하다? 명의시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의무 위반 시벌. 자, 일단 거기 보죠. 장기 미등기자는 두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몇 년 이내 등기 안 한? 몇 년에 등기 안 한? 3년. 3년에 등기 안 한.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자, 매수에서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네? 매수. 그러니까 그 매수자를 장기 미등자로 한다. 자, 그 개념만 일단 짚고 넘어가시고. 자, 의무 위반 시 벌칙.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 자, 장기 미등자도 있는데 그거는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신탁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나와요. 신탁자는 5년 2억, 수탁자는요 3년 1억. 자, 형벌 기억하시고